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3일 오늘 개천절입니다. 오늘은 그 쪽파 이제 3차 이제 파종을 할 생각입니다. 저는 쪽파를 3번 나누어서 파종한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쪽파를 보면 요거는 이제 그 추석에 먹으려고 제가 그 추석 전 40일 전에 파종을 했던 겁니다. 쪽파 종구를 파종했던 거고요. 요 옆에는 지금 이제 요거는 그 쪽파 파종 적기인 그 9월 중순. 근데 금년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추석 연휴가 지난 제가 9월 24일 날 지난번에 제가 파종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요거는 10일 만입니다. 이렇게 좀 아주 예뻐장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근데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한 구멍 빗는 것도 있네요. 이런 것은 제가 파종을 안 한 겁니다. 그냥 건너뛰었다 봐야 되죠. 그리고 요 누르는 돌은 여기 이제 바람에 그 비닐이 강풍이 불면 뭐 펄렁이 오른다고 제가 그 보통 흙을 누르잖아요. 저는 이렇게 돌로 좀 눌러졌네. 옮겨놓자. 예, 이렇게 돌로 눌러놓으면요 비닐이 덜 날리 갑니다. 보통 이제 삽으로 흙을 한 삽 이제 푹 떠가지고 보통 올려놓잖아요. 저는 이런 게 한 짱돌을 가지고 이렇게 눌러놓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제 오늘 여기 있는 걸 이게 제가 추석 명절에 그 뽑아 먹으려고 했는데. 당초 부추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다 못 뽑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좀 친구 좀 뽑아주고 나머지 게 남았습니다. 활용을 안 해. 그래 보니까 이제는 이제 뽑아가지고 마지막 3차 파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뽑은 쪽파는 요거는 이제 쪽파 김치를 담을 겁니다. 금년도 이게 쪽파 끝이 마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이게 지금 새뿌리 최근에 났습니다. 제가 추석 때 친구들 와가지고 뽑아보니까요. 그때는 진짜 미안할 정도로 뿌리가 없더라. 지금 다시 새뿌리가 하얗게 났잖아요. 너무 뜨거우니까 뿌리가 없더라고요. 지금 다시 이제 나가지고 이렇게 좀 합니다. 이제 이러면 생육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래야 되는데 그때는 지온이 엉캉 뜨겁다 보니까 쪽파한테 미안할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생명 부지해가지고 쪽파가 그 당시에 자라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쪽파는 뽑기 참 수월합니다. 이렇게 당겨서 그냥 쭉 뽑으면 돼요. 그리고 쪽파는 이렇게 두 쪽만 넣어도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분열이 돼가지고 여러 쪽이 나옵니다. 그래서 쪽파를 넣을 때 그냥 2개 붙은 거 집어넣으면 요게 지금 한 번 분열됐는데 이 정도잖아요. 쪽파는 이게 3번 분열되거든요. 나중에 쪽파 먹다가 내년 봄에 좀 먹고 그러고 못 먹어서 5월 말 6월 초에 이제 쪽파 종고용으로 놔뒀다 뽑아보면요. 지금은 요 몇 폭이 안 되잖아요. 요 불가해봤자 요거 한 8개나 9줄기 요 정도 되는데 이게 25개씩 뭐 이래 갑니다. 계속 분열이 돼가지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쪽파는 참 재미있는 겁니다. 아이고 요 쪽파 종고가 여기도 있었네. 아이고 요거 지난번에 여기 뿌린다고 훅 던져놓고는 여기 들어가 있었는 모양이네요. 이거 스무 썼네. 이건 좀 이따 여기다가 제가 심겠습니다. 여기다가 빈자리에다가. 그래 쪽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여름철에는 휴면을 한다. 그래서 5월 말 6월 초에 이제 종구를 수확하고는 그 종구는 이제 바짝 말려가지고요. 잎줄기, 잎하고 줄기 부분은 바짝 말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주 습기가 없어가지고 문제가 없다. 그래가지고 잘라가지고 이 종구 부분만 양파망에다가 넣어서 보관한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다람해가지고 그 마늘 엮듯이 엮어가지고 그늘진 시원한 바람이 부는 곳, 이제 이런 곳에 바람이 통하는 곳에 걸어 두었다가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쪽파의 종구는 한 달 정도 휴면을 합니다. 즉 여름철에는 이게 고온에는 쪽파도 좀 비교적 서늘한 귤 잘 자라거든요. 고온에서는 이게 휴면을 한다. 그래서 휴면 타파는 또 재미있는 게 30도 이상의 고온에서 이게 한 달 정도 놔두면 휴면을 타파합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말 6월 초에 이제 생산한 쪽파 종구는 빠르면 7월 중순에 심으시면 됩니다. 7월 중순에. 그래 심으셔가지고 이제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이게 고온이기 때문에 생육은 좀 많이 부진하다. 생육은 부진하다. 그래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면
추석 40일 전에 40일이나 45일 전에 쪽파 종구를 넣어가지고 그 귀한 추석 때 쪽파를 먹고요.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쪽파 파종 적기인 9월 중순경 이제 파종을 해서 가을에도 먹고 가을에 다 못 먹으면 이제 봄에 먹습니다. 봄에. 예, 그런 식으로 저는 쪽파를 활용을 하고요. 금년도 이게 쪽파 엄청 비쌌죠? 비쌀 수밖에 없는 게 고온에 폭염에 쪽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쪽파가 한 요 정도 해가지고 한 단 묶어가지고 금년도 25,000원 하더라고요. 마트 가보니까 이렇게 쪽파를 깎는 거는 한 절반 묶어가지고 12,000~13,000원 이렇게 해놓더라고. 야, 진짜 비싸구나. 그래서 지금 제가 만지고 있는 게 지금 이게 벌써 몇 단입니까? 요게 해서 금년도 같은 가격이면 여기서 10만원이 넘어나요. 10만원. 한 평 면적에 10만원 나온다? 그러면 이것도 재미있는 농사다. 즉, 계절만 잘 잡고 기한철, 즉 추석철을 대비해서 농사를 지으면 이것도 재미있는 농사가 될 수가 있다. 재미있는 농사가. 하지만 금년 같은 폭염 때는 뭐 차가운 걸 살짝 걸친다든지 해가지고 좀 방법을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뿌리가 없잖아요. 참고로 쪽파 뿌리는 이 폭염에도 없지만은 고자리 파리 때문에도 없습니다. 고자리 파리가 땅속에 있으면요 가장 효과적인 거는요 뭐 입자도 있지만은 비카드 액상수화제 1100으로 희석해서 물 줄 때 물조르로 간주하시면 효과가 가장 빠릅니다. 효과가 비카드 액상수화제 아니면 비카드 아니면 스미치온도 듣습니다. 스미치온도 물조르에 타가지고 간주를 물 줄 때 바닥에 간주하시면 파라든지 양파, 쪽파 이런데 그 고자리 파리 잘 됐습니다. 비카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카드. 자, 저기 뽑은 자리는요. 저것도 마저 뽑아야 되는데 뽑은 자리는 이제 제가 또 심을 거고요. 제가 지금 오늘 쪽파 종구를 뜻으로 따듬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작업장입니다. 요거는 아스타 국화. 어제 거창 가막산에 제가 갔다 왔는데 거기는 엄청나게 많죠. 요 아스타 국화. 제가 보라색을 좋아합니다. 요거는 여러분 보여드렸죠. 산머루. 그늘막으로 제가 심어놨는데요. 지금 제법 많이 이거 달린 것들이 제법 많이 익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작업장 입구에서 제가 조금 전에 따듬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가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가 쪽파를 매달아 놨던 것들을 끝을 잘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따듬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뿌리도 좀 자르고 끝도 좀 잘라줍니다. 끝을 좀 잘라주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조금 전에 영상 보시다시피 싹이 동시에 균일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재배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균일하게 올라야지 작업이 쉽잖아요. 어느 부분적으로 뭐 저들같은 이런 텃밭농들은 그냥 큰 데를 뽑아먹으면 되지만은 균일하게 올라오면 한꺼번에 몰아서 뽑아볼 수 있으니까 토지 이용도가 좋다. 그리고 이거는 소독약입니다. 여기에 30 베노람 500배 그리고 스미춘 유제 1100으로 해석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코끼리 마늘하고 마늘 제가 소독하고 그냥 보관해 놓은 겁니다. 그냥 버리기는 아깝고 또 그냥 버리기는 토양이 오염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이런 거는 주변에 이런 그 나무 포도나무라든지 이런 갓나무라든지 이런 나무 밑에 그냥 부어줍니다. 그러면 토양도 소독되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놔뒀다. 뭐 이렇게 통에다 모아놨습니다. 왜? 한 번 더 활용하려고. 한 번 더. 예, 한 번 더 활용해도 됩니다. 재활용해도요. 한 번 더 소독하고 또 소독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 물은 1시간 동안 보관합니다. 1시간 동안 침지해 놓으면요. 물을 충분히 먹습니다. 물을. 한 2시간에도 관계는 없어요. 2시간에도. 이게 물을 충분히 먹으면 발화가 잘 됩니다. 발화가.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발화가 잘 된다. 발화가 균일하게 나오는 거는 이렇게 물을 충분히 먹는 거. 그냥 소독 안 하고 그냥 씻는 것과 침지하면서 물을 충분히 먹은 것은 마늘도 마찬가지, 쪽파도 마찬가지 벌써 안에서 새 싹이 움직이거든요. 싹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담가놨던 거는요. 하루 지나서 건지 나누면요. 자람새가 벌써 1 내지 2mm가 자라 있습니다. 당일날 파종 안 하고 그 다음날 보면요. 그래서 보통 대농들은 오후 늦게쯤 준비해서 저녁에 소독을 하고 다음날 바로 파종을 합니다. 저녁에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종구를 파종하는데 이렇게 담가놨다 하면요. 쪽파든 마늘이든 발화율이 훨씬 좋고 그렇습니다. 왜? 생장점이 움직였기 때문에 생장점이 다시 돌아와서요.
이렇게 이제 하면요, 여기는 이제 쪽파를 이렇게 이제 심을 거고요. 그리고 쪽파를 이제 그 심고 한 10월 말쯤 되면 이쪽이 좀 많이 자랄 거 아닙니까? 자라면 또 일부 뽑아 먹어요. 뽑아 먹으면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공간 활용을 뭘로 하느냐? 이쪽 망에는 지금 이렇게 제가 구멍 뚫다 말았는데 여기는 양파를 심을 겁니다. 양파는 늘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심어야 됩니다. 너무 빨리 심으면 비대가 빨리 돼가지고 나중에 그 장다리가 올라가는 그 순양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심을 때 좀 뽑아 먹은 자리도 좀 더 심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활용 그렇게 하고요. 저는 또 이렇게 쪽파는 이제 이렇게 이제 3번 심어서 수시로 뽑아 먹고, 또 먼저 뽑아 먹은 자리는 봄에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빈 공간이 생기면 제가 고추 밑에다가, 지금 고추 심은 거 밑에다가 상추, 월동춘채, 즉 삼동추라 그러죠. 시금치를 심는데 거기서 이제 상추를 심어놨다가 거기 있는 모종을 또 옮겨 심습니다. 그래서 저는 텃밭을 공간 활용을 그렇게 하고 있다. 아주 더운 여름철 빼고는 이 자리는 늘 빈자리가 없이 돌아갑니다. 빈자리가 없이.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코끼리 마늘을 심어놨고요. 여기는 홍산 마늘이 심겨져 있습니다. 홍산 마늘. 즉 여기는 전부 다 백화과 작물입니다. 즉 뿌리 식물. 홍산 마늘, 코끼리 마늘, 양파 심을 자리, 그리고 쪽파.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쪽파 이야기 해봤고요. 이제 텃밭 활용하는 방법 이야기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쪽파 모종이 남으면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면요. 저기 종구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요 측면에 제가 여기 좀 붙여놓은 거 공간, 요 공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제가 한 줄로 타가지고 그냥 여기는 비닐 멀치를 한 상태에서 그냥 여기에다가 심어줍니다. 심어주면 요거는 제가 먹는 게 아니라 놔뒀다가 쪽파 종구용 내년 5월 말이나 6월 초에 수확을 하고요. 여기에 있는 이런 흙들은 이 산에서 토사가 흘려 내려온 겁니다. 토사가 흘려 내려가지고 길바닥에 쌓인 거를 제가 좀 파왔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놓으면 이게 어디에 쓰는가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좀 그 깊이 좀 들어갔고 이 부분에 그 북주기를 할 필요성이 있다. 흙을 좀 보충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요 흙을 여기 있는 흙을 쓰면 됩니다. 어디 가서 흙 파오기도 힘들잖아요. 준비를 해놓으면 좋다. 특히 코끼리 마늘이나 홍산 마늘 이런 부분에 제가 지금 그냥 복토를 이렇게 한 2cm 내외 했잖아요. 그런데 겨울이 춥다. 걱정이 된다. 그럴 때는 여기 있는 흙 가지고 바로 복주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멀리서 흙을 퍼올 이유도 없이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 이런 쓰임새도 있다. 이런 말씀까지 곁들여 보겠습니다. 네, 멋진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비 온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감사합니다.